713번. 일단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제곱한 것도 등비수열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an이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린 그걸 제곱하면 a제곱에 r제곱에 n 빼기 1로 고칠 수가 있어. 결국은 등비수열은 제곱을 해도 등비수열이야. 단 초항과 공비의 모양은 좀 달라지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등비수열을 초항부터 십항까지 더한 것이 8이고 그것의 역수를 다시 10개 더한 게 2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떠올려 봐. 어떤 역수의 합을 tn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원래 수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등비수열일 때는. 그러면 이는 지금 같은 경우 초항이 a1 제곱이고 마지막 항이 a10 제곱이지. 그 다음 8.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a1 제곱이랑 a10의 제곱이 그래서 4가 될 거고 A1과 A10의 곱은 이게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2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다 같잖아. 그러면 A1 곱하기 A10 이게 총 5세트가 나오겠지. 항이 10개 있으니까. 그래서 2가 5개 나온다. 답은 32. 이렇게 하시면 돼요. 714번. 문제가 길긴 한데 천천히 한번 보자. 뭐라고 했느냐? 중점을 선분으로 이으면 4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걸 잘라내서 3개를 남길 거래.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다. 그 다음에 그 n번째 도형에서 남은 정삼각형 넓이 합을 an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요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 합이 A1인 건 거야. 한 변 길이가 4니까 이 큰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될 거고 그거 4등분한 것 중에 3개가 남아있는 거니까 결국 A1은 3루트 3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 자 남아있는 삼각형을 다시 4등분씩 해서 총 12등분 낸 것 중에 3조각씩을 남긴 건 거잖아. 그럼 총 9조각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A1보다는 4분의 3만큼에 해당되는 넓이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야. 두 번째 삼각형은.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일 거고요. 공비가 4분의 3이고 초항이 3루트 3인 상황인 거겠지. 그래서 A1은 3루트 3, A2는 3루트 3 곱하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뭘 찾으라고 했냐면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r분의 A 1-r의 n승 이렇게 계산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겠지.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715번 한번 봅시다.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첫 번째에 점 A는 1만큼 이동해서 P2에 도착을 한대. 그리고 A가 n번째에 PI에 도착을 하면 n 플러스 1번째에는 그 PI에서 출발해서 I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겠대.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에는 P2에 도착하는 거니까 첫 번째면 n값이 1인 거잖아. 그럴 때는 도착점이 P2가 되는 거고 n이 2가 될 때는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지. 그래서 두 번째에는 PI 지금은 P2가 되겠지. P2를 출발하여 2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겠다. 그 뜻이야. 3만큼 이동하란 얘기네. 그럼 P2에서 3만큼 가면 P5에 도착을 하죠. 자, 이제 n이 3일 때 여기다 2 넣어서 세 번째에는
P5를 출발하여 5 플러스 1만큼 이동하겠다. 이 얘기겠다. P5에서 6번 이동하라는 얘기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럼 도착한 곳은 1이죠. 그 다음 n이 4일 때 이번에는 P1을 출발하여 1 플러스 2만큼 이동해라. 그럼 P1에서 2개 이동하는 거니까 P3에 도착하는 거야. n이 5가 되면 P3을 출발하여 4만큼, 3에서 4만큼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P2 도착이죠. 이렇게. 그럼 6일 때, 이때는 P2에서 출발하여 3만큼 이동. P2에서 하나, 둘, 셋. P5. 이렇게. 그러니까 보아하니 여기가 다시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513이 반복되는 패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얘를 AN을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건데 AN은 그 밑에 있는 첨자 여기 I에 해당되는 건 거래. I가 요 P 밑에 있는 요 공구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수열로 고치면 A1은 이 밑에 첨자인 2가 되는 거고 A2는 5, A3은 1, A4는 3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20까지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 5, 1, 3 이거 4개씩 합한 게 총 5세트가 나온다는 거고 계산을 해주면 55가 되는 거죠. 716번. 자, 요 AN의 움직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N자리에 2K를 넣겠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때 K는 자연수입니다. 그럼 2분의 2K 곱하기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하면 K 곱하기 2K 플러스 1이 되는데 K가 만약 홀수가 된다면 이건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서 홀수가 될 거고 K가 짝수가 된다면 짝수가 될 거야. n이 만약 2K-1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2K-1에다가 2K를 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2K-1 곱하기 K가 되겠지. 다시 K가 홀수가 된다면 역시 홀수 곱하기 홀수여서 홀수가 나오고 K가 짝수가 된다면 결과는 짝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n자리에 짝수를 집어넣어도 상황에 따라서 홀수, 짝수로 애가 갈라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얘가 홀수가 나오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보자. K가 홀수인 짝수와 홀수에서는 연산 결과가 홀수가 나온다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K에다가 홀수 1을 집어 넣어보자. 그러면 N값이 여기서는 1, 여기서는 2가 나오지. 그러니까 A1과 A2는 둘 다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결과가 마1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K에 2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될 거잖아. A3, A4. 이건 전부 다 1,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K에 3을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얘는 A5,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A6. 이건 마1, 마1 이렇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두 번, 1 두 번, 마이너스 1 두 번, 1 두 번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방금 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 1, 마 2, 3, 4, 5, 6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4개씩 끊으면 좋을 것 같지. 이거 4개씩 끊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뭐가 나오니? 여기는 4가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가 나오지. 그러면 2018번 하라 그랬으니까 걔를 4로 나눠. 4, 5, 20,
4, 4, 16 하고 두 개가 남네. 그러면 이 4라고 하는 묶음이 504번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남는 두 개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있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017, 마이너스 2018. 얘를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4, 4, 16에 4, 5, 20. 여기다가 요거를 빼주면 되겠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019죠. 717번. n단계에서 3면체 모양을 썼는데 필요한 공의 개수가 n이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 천천히 해보자. 1단계는 A1, 얘는 하나, A2, 요거는 1에다가 3개를 더해야 되지. A3는 여기에다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 보이지 않는 거 6개. 요렇게까지 추가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걸 다 더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AN 값인 건 거야. 그러면 얘네가 어떤 규칙으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거잖아. 이게 늘어나고 있는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렇게 갈 때는 2가 늘어가고 요렇게 넘어갈 때는 3이 늘어나.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애는 1, 3, 6 하고 요렇게 4가 늘어나서 10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보이는 1, 3, 6, 10 요런 애들을 우리는 개차 수열이라고 하지. 개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니? 요거를 A에는 못 쓰고 요거를 BN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BN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그래서 빼서 나온 요거 있지. 빼서 나온 요거. 요 빼서 나온 요거의 일반항을 써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2분의 이렇게 되니까 남는 게 이렇게 돼서 2분의 n제곱 플러스 n. 이제 요게 1, 3, 60 요런 거에 대한 일반항인 거야. 근데 an은 이게 아니라 걔네를 더해야 되지.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a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k제곱 더하기 k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2분의 1,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더하기 1, 요건 거고, 시그마 k는 2분의 n 더하기 1, 요거죠. 2분의 1 정리해주면 6분의 이렇게 될 거고, 공통인수로 들어있는 애를 묶어버려요. 그럼 이게 12분의 1에다가 공통인수 n 더하기 1 요거 묶어. n 더하기 1. 그러면 2n 더하기 1에다가 3이 생기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2n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2로 약분을 해서 6분의 1 n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끝나는 거야. 얘가 AN이에요. 그럼 A9는 뭐 금방 찾죠? n자리에 9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A9는 6분의 1, 9, 10 이렇게. 자, 718번. 지금 이게 시그마 형태가 나왔는데 연산 결과가 거듭 제곱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요 시그마 옆에 있는 애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 일반항이 등비수열인 거야. 등비수열의 합만 뭔가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래서 저거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비수열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등비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 특징이 있다 그랬지. 등비수열을 초항 곱하기 아래 n-1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의 합공식이 1-r분의 a 1-r의 n승 이렇게 나와서 1-r분의 a랑
1-r분의 a r의 n제곱이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형태를 a 더하기 b 곱하기 r의 n승으로 하면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a가 요만큼인 건 거고 b가 요만큼인 건 거거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값이 0이 되면 초항부터 등비수열인 거고 걔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야. 요런 걸 했었단 말이야. 지금 상황을 봐봐. 얘는 1 플러스 3분의 1의 3의 n제곱이야. 둘의 합이 0이 아니지. 그러니까 n자리에 2가 들어간 순간부터 그때부터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n의 밑이 항상 r이라 그랬어. 그러면 요거는 r이 3인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요 a를 구해보자. 이제 요거랑 비교하면서 찾을 거야. 그럼 3분의 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a는 3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일반항은, 자, 일반항은 an이 아니고 여기서는 요거라 그랬어. 저 일반항은 3분의 2 곱하기 r의 n-1승으로 정리할 수 있고 n은 2 이상일 때 요 식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번엔 요걸 한번 분석해 보자. 이만큼은 S2n이고요. 그 값이 n제곱 더하기 2n이야. 그럼 우리가 S2n 빼기 S2n-1을 해서 뭔가를 찾지. 원래는 SN이 주어져서 SN 빼기 SN-1을 하면 AN이 나와 막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N이 아니고 2N이기 때문에 2N 빼기 S, 2N-1 이렇게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얘는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라고 했으니까 D 값은 2인 거지. 2N 플러스 초항은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힐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S2n에서 S2n 빼기 2를 빼. 그러면 이게 딱 A2n만 남을까? 아니겠지. 여기 지금 두 칸 차이가 나는 거니까 A2n이랑 A2n-1이 남아. 그게 2n 더하기 1인 건 거야. 자, 그럼 여기서 A10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n자리에 5를 넣을게요. 그러면 A10 더하기 A9는 11인 거고 A9는 여기서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A9는 3분의 2 곱하기 3에 n자리에 5 넣는 거니까 4승이 돼서 2 곱하기 3의 3승인 거고 따라서 A10의 절대값은 11-2 곱하기 3의 3승을 하라는 거고 연산 결과는 43이 나오는 겁니다. 719번 모든 항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래. 그래서 마이너스 2가 x개 있고 1이 y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0은 몇 개인지 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0은 더해봤자 0이기 때문에 연산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그래서 자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2가 x번 나오고 1이 y번 나와서 그걸 더하면 12가 된다. 그럼 이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2가 이제 2로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2가 x번, 뭐 1은 그냥 y번, 걔가 28이 된다. 연립하면 2와 2가 40이 될 거니까 y는 20개가 있을 것이고 y 20개면 x는 4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걸 제곱해가지고 더하래. 그렇다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개, 1의 제곱이 20개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되죠.
자, 720번. 공차가 2보다 큰 등차 수열 AN.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생각을 해볼게. A4랑 A2를 빼면 2D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두 식을 더해버리면 이 A4가 2D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A4 값이 D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다. AN은 DN 플러스 4 넣었을 때 D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2-3D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찾으라고 하는 건 뭐 이상한 거 해갖고 시그마를 하라고 하는 건데 AK를 제곱한 값은 절대값 AK를 제곱한 값과 똑같지. 그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이 식 전체를 이제 절대값 AK의 제곱 빼기 10의 절대값 AK라고 볼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절대값 AK로 묶어버리면 절대값 AK 빼기 10 이렇게 나올 거거든. 자, 어차피 AK는 K에 관한 1차 함수식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1차고 얘가 1차니까 그 1차 절대값에다가 1차 절대값 한 거를 곱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진짜 심플한 예를 들어볼게. 이런 느낌인 거야. 절대값 K에다가 절대값 K 빼기 10.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느낌이야. 그럼 우리 이런 2차 함수 어떻게 그리지? 먼저 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값 K니까 K가 양수인 부분만 살려서 Y축 대칭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나는 K가 양수인 쪽만 볼 거기 때문에 이쪽은 의미가 없어. 이건 수열이니까 K가 1보다 큰 자연수만, 크거나 같은 자연수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될 거거든.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가지고 1부터 넣어가지고 이제 5까지 더할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여기 값이 제일 작을 때 5개를 더하면 가장 작은 값이 나오지 않을까? 왜 5개라고 했냐면 이게 1부터 5까지라 5개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지금 이걸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는 AK가 0일 때랑 AK가 10일 때 그걸 근으로 갖고 요거를 이제 대칭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0보다 작은 쪽은 볼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건 AK가 5일 때 최소를 갖겠지. AK가 5일 때. 근데 AK가 뭐야? 요거잖아. 따라서 D로 묶을게요. 얘가 5가 될 때. D의 n-3이 3이 될 때. 근데 D는 2보다 커야 되고 n은 자연수야. 그럼 곱해서 3 될 수 있는 게 3 곱하기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D 값은 그냥 3인 거지. 721번. 자, 이 문제를 n자리에 x를 넣어가지고 함수식으로 해석을 먼저 해보는 게 좀 편해.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p값을 an이라고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p인 2차 함수고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제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그런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거든. 근데 나는 이게 x가 아니고 자연수 n에 대하여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부터 찬찬히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찾겠다는 얘기야. 함수값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어. 자, 잘 생각해봐. 이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일단 양수긴 양수인데 그 함수값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y값이 있는데 y값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종류가. 언제 최소야? 요때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함수의 y값이 최소가 된다는 건 x축에 가깝게 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P값에 따라서 이런 건 거지.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P값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똑같이 뭐 n자리에 6을 넣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앞에 그래프 같은 경우는 6을 넣었을 때 여기가 y값인 거고, 뒤에 같은 경우는 6을 넣었을 때 요렇게 돼서 여기가 y값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럼 그때는 절대값을 취했을 때 x축에 더 가까이 있는 거, 뭐 그냥 봐도 가까이 있는 게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간 x축에 더 가까이 있는 게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드는 p를 구해라, 그 뜻인 거야. 만약 내가 n자리에 4를 집어넣었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y값이 요렇게 하나 나오고, 뭐 이런 그림일 때는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더 가깝잖아. 여기가. 그러면 요거에 맞는 p를 구해라,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x축에 더 가깝게 함수값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p를 결정해라. 문제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자, 안쪽에 있는 걸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3n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이 값이 x축에 가까운 수가 나오게 p값을 정하란 뜻이야. 근데 여기 2분의 3n 때문에 n이 짝일 때랑 홀일 때랑 나눠서 해볼게. n이 만약 짝수라고 한다면 연산 결과가 4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절대값 씌우고. 그럼 이제 p 자리에, 자, p 자연수죠. 자연수. p 자리에 이제 뭔가 숫자를 넣을 건데 0에 가까워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자, 얘네들 전부 다 자연수일 거 아니야, 그지? 얘 혼자 자연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0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요 p는 4k 제곱 플러스 3k를 일단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저 16분의 9가 문제인데 16분의 9까지 없앨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16분의 9는 분수기 때문에 p 조건에 안 맞죠.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이게 그냥 4k제곱 더하기 3k로 끝나는 게 절대값 안의 값을 최소가 되게 하는지, 아니면 4k제곱 더하기 3k하고 한 개 추가해가지고 16분의 9랑 1을 빼갖고 나온 연산 결과가 더 절대값 안의 값을 0에 가깝게 하는지 생각하는 거야. 언제가 더 가깝니, 0에? 이때가 더 가깝죠. 그래서 n이 2k일 때 p값은 4k 제곱 더하기 3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n이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대입해버리면 2k-1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2k-1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p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할 거야. 4k 제곱 4k 플러스 1 플러스 3k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p. 그럼 4k 제곱에 마이너스 k, 여기 붙어있는 상수들을 다 계산하면 16분의 1이 나오고, 이렇게 절대값. 네. 역시나 요것들은 전부 다 자연수기 때문에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되는데, 자, 생각해봐. 요 p가 일단 저거 다 없앨 거야. 4k 제곱이랑 k랑 이렇게. 그래야 0에 가까워지지.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0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4k 제곱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리는 게 0에 더 가까운지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0에 더 가깝지.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p값이 4k 제곱 빼기 k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시그마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1부터 8까지에 대한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얘는 2k 빼기 1이고 이거는 2k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해버리면 A1, A2, A2, A3 이런 식으로 세트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총 8개를 하고 싶으니까 4세트가 필요하겠지.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4K 제곱 빼기 K 4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1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 다 하면 264가 나와요. 722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찬찬히 보자. 수열 AN의 제 N항을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대값이라고 할 거래. 그럼 A1이라는 건 이런 건 거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의 K승분의 1이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걸 만족하는 최대의 K값은 0. 그 다음에 여기고 얘는 3의 K승분의 6.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K는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분자에 있는 3이라는 소인수를 전부 없애고 싶다. 그 얘긴 거지. 간단히 말하면. 근데 이게 AM이 3이래. AM이 3이라는 건 요 3의 K승분의 M 했을 때 이 M에 3이라고 하는 소인수가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은 3이 아닌 소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뜻인 거야. 자, 그렇다면 얘는 뭐 AM은 그냥 3이 될 거고 AEM이니까 자, M 값이 요거지. 거기다가 내가 2를 하나 더 곱했어. 그러면 소인수 3이 늘어나? 아니지. 그러니까 여전히 3은 3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3M은 여기다 곱하기 3을 했네? 그럼 3이 하나 늘어났지. 그래서 4. 그 다음에 4M, 5M, 6M 하면 또 3이 하나 늘어나지. 6M, 6M은 4개, 7M, 8M, 9M은 3이 몇 개 늘어나? 9 하니까 2개 늘어나지. 그래서 5. 이렇게 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자에 있는 소인수 3 몇 개냐는 질문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계산을 다 하면 답은 31인 거예요. 723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들의 길이의 합이 484루트가 되게끔 만들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확대해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확대해서 보면 길이가 이게 지금 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루트 2, 얘가 루트 2, 그 다음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 루트 2, 또 똑같이 2 루트 2, 그 다음 3 루트 2, 그 다음 3 루트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요 뾰족한 산 모양을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처음에는 여기가 한 세트인 거야. 그럼 처음에 저 빨간색은 합이 2루트 2고 그 다음은 4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은 6루트 2 이런 식으로 저 뾰족뾰족한 산 모양의 합이 나오지. 과연 이게 몇 세트가 있어야 484루트 2 근처가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것들은 등차 수열이죠. 2루트 2가 공차인. 근데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자, 2루트 2라는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 n번째까지 더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루트 2에다가 2분의 m 더하기 1. 이 값이 484루트 2 근처까지 가고 싶은 거야. 딱 484루트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근처까지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지금 나는 이걸 2세트씩 묶었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까지 더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7번까지면 이게 세트가 잘려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484 루트 2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연산 결과가. 그 근처까지 가져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m 곱하기 m 플러스 1이 484인데 484를 나누면 4, 1, 2 이렇게 나와서 22 곱하기 22인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는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닌 거야 지금. m이랑 m 플러스 1은 한 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21 곱하기 22까지 가면 그래도 484 근처까지 갈 수 있다는 건 거지. 자, 이게 21이라고 하는 것은 요 뾰족한 세트가 21세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저게 21세트가 나와야 돼.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문제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가 한 세트였어. 또 그 다음이 A2, A3, 그 다음 A3, A4 요렇게 더한 게 두 번째 세트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요 끝에가 2 곱하기 1이면 첫 번째 세트, 요 끝에가 2 곱하기 2면 두 번째 세트인 거거든. 그럼 나는 방금 21개의 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다시 요거를 축소를 해서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가 A 여기가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42, 41 요까지 하면 484 루트 2 근처까지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근처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더 추가해야겠지. 그래서 42, 43까지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21 곱하기 22 하면 이것보다 작으니까 484를 못 만들잖아. 자, 그래서 찾고 싶은 건 자연수 n 값이고 n은 여기 있는 거거든. 요거. 그래서 요거 답은 42가 되는 거예요. 724번 두 개의 이차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 및 경계에 포함되는 xy 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를 an으로 잡을 거래.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요거는 뭐 원점이 꼭지점인 그런 a인 거고, 얘는 꼭지점이 n, n제곱이라서 요 도형 위에 있거든. n, n제곱 잡아가지고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수인 점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떤 정수 k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부터 쭉 이까지 다 세야 되겠지. 얘는 k-n 전체 제곱 플러스 n 제곱의 값일 것이고, 자 이제 이 숫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 n 자연수고 k 정수야. 그러면 당연히 연산 결과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k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정수들이 들어있을 거야. k 빼기 n 제곱 더하기 n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 근데 양 끝이 전부 다 정수니까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겠다. 얘를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n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2n제곱 마이너스 2kn 더하기 한 개의 정수가 줄마다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an은 이 영역 내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자 k가 0부터 움직이죠. 0부터 n까지 2n 제곱 마이너스 2kn 플러스 1 요걸 해준 값이 an인 거예요. k가 0부터 시작하니까 공식 못 쓰잖아. 그래서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꿀게요. 1부터 n까지 2n 제곱 빼기 2kn 플러스 1 하고 0일 때 따로 더하면 되거든. 0일 때가 2n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요거 따로 더하고 요까지는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계산을 다 하고 나면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 나와. 이게 an이야. 그걸 이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여라 라는 건 거지. 그럼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k 세제곱, k 제곱, k 더하기 1 이걸 식에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300이 나옵니다. 725번 주어진 식을 계산을 해봅시다. 시그마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n의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것만큼 개수가 나오죠. 따라서 n 플러스 1개의 값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들어가는 숫자의 시작은 얘가 되는 건 거고, 그렇다면 m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이제 시작하는 숫자는 1이 될 것이고 2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n 값은 1, 2 이렇게 2개가 될 거야. m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시작하는 숫자는 3이 될 것이고 총 3개가 들어갈 거야. m자리에 3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작하는 숫자는 6이 될 거고 총 4개가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건데 궁금한 건 a가 ak에서 k값이 1부터 50까지 들어갔을 때 합인 거야. a의 n이 m이다, 이걸 내가 지금 방금 구해놓은 걸로 분석을 해본다면 a1이 1이고 a2가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 a3이 2고 4도 2고 5도 2가 되는 거야. 이제 A50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얘가 지금 2개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시작하는 숫자가 3이었고 위에가 2개, 그 밑에가 3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6이었어. 그러니까 2랑 3 더한 다음에 6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더한 거 바로 다음 숫자가 그 다음 줄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더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얼마까지 더해야 50 근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2분의 뭐 k 플러스 1이 5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가 9 곱하기 10 이렇게 돼야 100보다 작거나 같아지겠지. 즉 9번째까지. 이게 9까지 더하면 1부터 9까지야. 1부터 9까지 더하면 이제 45가 되는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작이 2부터이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좀 더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아까 9까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기는 지금 4개가 나왔고 그 다음 5, 6, 7, 8, 9까지 이만큼 다 더하면 지금은 1이 없기 때문에 44까지 진행이 된 거야. 그럼 그 다음 라인에서 45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럼 45, 46, 47, 48, 49, 50. 이게 이제 줄 따라 번호를 매기면 여기 4일 때가 m이 3일 때였죠. 그러면 이때가 m이 4일 때, 이때가 m이 5일 때, m이 6일 때, m이 7일 때, m이 8일 때인 거니까 지금은 m이 9일 때인 거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은 A, K들의 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것들의 합인 거죠. 그럼 첫 줄을 보세요. 첫 줄은 얘가 1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이고 얘가 n이 하나, 둘, 2개였기 때문에 A, K들을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1이 2번 나왔잖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은 m이 2일 때 n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2가 3번.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요게 이 횟수만큼 반복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다음 건 3이 4번. 이렇게 쭉 가서 요 바로 전에는 8이 몇 번? 9번. 그리고 마지막 건 9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그마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1번 항을 구합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고 맨 뒤에 건 따로 그냥 더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k제곱 플러스 k 더하기 이제 54는 따로, 그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48. 답은 5번입니다. 먼저 AN을 간단한 형태로 고쳐보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여기에 곱하기를 더하기로 뜯을 거야. 이 상태에다가 시그마를 씌우면 2분의 1 앞으로 빼내고 2분의 1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1 플러스 로그 2의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m 앞으로 나오고 이제 로그의 덧셈은 곱셈으로 바뀔 거니까 형태를 좀 보면 1을 집어넣었을 때 3분의 2, 그 다음 4분의 3 쭉 가서 m 집어넣었을 때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죠. 쭉 약분이 될 거고 결국은 남는 게 뭔고 봤더니 로그 2에 m 플러스 2분의 2가 남죠.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얘는 2분의 1m 더하기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로그 2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분의 1 m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m 플러스 2 얘가 이제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2분의 1과 곱해졌으니까 이 숫자는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자연수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 2의 m 플러스 2도 하나의 그냥 어떤 숫자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m 플러스 2는 2의 k제곱 형태를 가져야 될 거고 그렇다면 m 값은 2의 k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m 플러스 1 값은 그렇다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이 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겠지. 근데 2의 거듭제곱에다가 하나를 뺐어. 그럼 당연히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m 플러스 1이 홀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뒷부분에 남아있는 요거도 홀수가 돼야 홀수 빼기 홀수를 해야 짝수가 될 수 있잖아. 그렇다는 생각을 해준다면 이 내가 방금 잡아놓은 m 플러스 2를 2의 k승이라고 하겠다라는 걸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바뀌니? 얘가 2분의 1에다가 2의 k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러면 k 자리에다가 이제 홀수들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아까 얘기했죠? 이 숫자, 즉 이 숫자는 홀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k에다가 홀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k에다가 3을 넣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8 빼기 1 빼기 3 이렇게 나오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요때의 m 값은 2의 3제곱 빼기 2니까 6이 되겠죠. 자, 이제 k에다가 5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의 5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32의 6을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100보다 작은 숫자가 되겠지. 그럼 그때 m의 값은 2의 5승에다가 2 빼니까 30이 될 것이고 k에 7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숫자가 2분의 1에 2의 7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것이고 2분의 1에 2의 7승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을 하면 2의 6승에서 4를 뺀 거야. 이거 100보다 작죠? 그럼 그때 m 값은
2의 7승 마이너스 2니까 128 마이너스 2라서 126이 되겠죠. 자, 이제 K가 9가 된다면 2분의 1에 2의 9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2의 8승에다가 5를 빼는 형태가 될 거야. 2의 8승은 256이고 거기서 5를 빼는 순간 100보다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턴 안 되겠지. 따라서 찾으라고 하는 m 값들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요. 그 세 개를 전부 다 합치면 162가 되는 겁니다. 727번 주어진 문항은 일단 2차 함수 형태고 얘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이 fx의 최고차 계수를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a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fx 10을 잡으면 fx는 계수 있고 근이 3이랑 15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3 곱하기 15가 되겠지. 그러면 이 f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열의 합인데 수열의 합이 2차식이라는 건 그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겠지. 따라서 수열 an을 잡을 수가 있어. 2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물론 이건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겠죠. 2an 마이너스 19a. 그렇다면 얘는 a로 묶었을 때 2n 마이너스 19니까 n이 2분의 19가 되는 지점에서, 물론 2분의 19라는 숫자는 안 나올 거야. n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2분의 19가 된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a가 음수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가게 그렸거든. am부터 a15까지 합이 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이 2분의 19가 9.5니까 이쪽이 이제 10, 11, 12, 13, 14, 15 이렇게 가는 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차 함수여서 간격이 똑같으면 좌우가 대칭구조일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9.5에서 10 가는 게 0.5 갔으니까 이쪽으로 0.5를 가면 9 넣었을 때의 값과 얘네 둘이 이제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가 돼서 더하면 상쇄가 될 거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게 어디까지야? 이게 9, 8, 7, 6, 5, 4까지지. 얘네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궁금한 건 상쇄돼서 0 될 때가 아니라 음수가 될 때인 거야. 내가 15까지 더했는데 음수가 될 때. 그러면 마지막 4는 등장하면 안 되겠지. 이쪽 개수가 더 많아야 합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m의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죠. 728번. 일단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A6이랑 A8을 더한 건 기본적으로 2A7이 돼야 될 거잖아. 그런데 그게 A7과 똑같다 그랬으니까 A7 값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6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게 계속 합이 84로 일정하다는 건 이건 t에는 절대값 처리를 한 거고 s에는 절대값 처리를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A7이 0이면 그 뒤로 이제 A8부터 계속 음수가 나와서 얘랑 서로 상쇄시킨다는 건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SN에서 마1, 마2, 마3이 나왔는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TN에선 그게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더했을 때 전부 다 소거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합이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게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차피 뒷부분은 소거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수를 유지하고 있는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42가 된다라고 봐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지. 자, 두 식을 연립해 봅시다. 일단 A7이 0이라고 했으니까 초항 플러스 n-1d가 0이다. 이 식 하나가 필요할 거고 초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n 2a1 플러스 n-1d가 42가 되겠죠. 얘는 약분을 하면
6A1에 15D가 42가 돼서 두 식을 연립해서 풀 때 A1 자리에 마이너스 6D를 집어넣으면 구한 D를 집어넣어서 초항을 찾으면 초항의 값은 12가 나오죠. 자, AN을 구하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14가 될 거고, 문제에서 T15를 구하라고 했는데 S15랑 T15를 더하면 84니까 나는 84에서 S15를 빼주면 되겠네. S15는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0이 나오고요. 답은 114가 됩니다. 자, 729번. 되게 어려우니까 문제를 찬찬히 한번 잘 보자. 좌표평면에서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 n인 정사각형 AN, BN, CN, DN을 다음 조건이 만족될 수 있도록 그려본다 그랬어. 다음 조건을 보시면 BN이라는 아이는 y는 루트 x 위에 있고 CN은 마이너스 x 위에 있죠. 그 다음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AN이라고 하는 것이 그 AN, BN, CN, DN의 둘레와 내부에 있는 점 중 X와 Y 좌표에 있는 모든 정수점의 개수인 거야. 그게 AN이라는 거지. 그림을 확대해서 상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X, Y가 모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X 자리에 1을 대입해서 BN과 CN의 Y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N의 좌표는 1,1이 되고 CN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BN부터 CN까지의 길이는 2가 될 것이고 주어진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한 변 길이가 2이기 때문에 D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경계 및 내부에 들어있는 정수점의 개수를 이제 세볼 건데 X에 1을 집어넣으면 1, 0, 마이너스 1 세 점이 생기고 1과 3 사이에 2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점을 땅땅땅 찍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정수점의 개수가 9개가 나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A2는 9가 되는 거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 위의 경계도 정수값이 y가 1이고 아래 경계도 정수값으로 y값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경계를 다 세서 9개의 정수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 이제 한 변 길이가 1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2보다 앞쪽에 도형을 그려줘야 되겠죠. y값을 알아보자. 0점 땡땡일 것이고 마이너스 0점 땡땡이 되겠지. 그러면 x값을 한번 살펴볼 건데 x가 1이니까 그 앞은 0점 땡땡, 그 뒤는 1점 땡땡이 돼서 a1의 값은 결국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림을 지우고 또 다른 정수 x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bn의 y값은 루트 2니까 1.414 정도가 될 것이고 cn의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는 3.414 정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정수인 3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그때는 y값이 1.732 정도 될 것이고 밑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한 변의 길이는 4점 땡땡이 되는 어떤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 3과 4 사이에 한 변 길이가 4짜리인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의 x값은 2점 땡땡이 될 거야.
2점 땡땡을 넣었을 때 y값은 1점 땡땡, 그 다음 마이너스 2점 땡땡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 변 길이가 4니까 저쪽 끝은 6점 땡땡이 될 것이고 x가 정수인 부분을 그리면 3, 4, 5, 6이 되고 y값이 정수인 점을 찾으면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이 격자점 개수가 x, y가 정수인 점들의 개수인 거고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가 나오네. 이건 A2를 구할 때랑 방법이 약간 다르네. A2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걸 잘 떠올려봐. x가 1일 때랑 그 1일 때 집어넣으면 경계가 1-1이었고 x가 다시 3일 때 개수를 세주면 하나, 둘, 셋 중간에 또 0 해갖고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이었죠. 사각형의 경계를 세서 3 곱하기 3으로 9개가 나왔던 거였어. 이 주황색 삼각형은 x에 내가 넣는 값도 소수고 루트에 대입해서 나오는 값도 소수, 그 다음 아래도 소수가 돼서 변의 길이를 4로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지. x의 양 끝점이 소수이고 소수인 게 되게 중요해. 위아래가 소수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내부에서만 정수 격자점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 A2는 밑에가 2일 때 3 곱하기 3이었어. 즉 2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 A4는 안에 있는 격자점이 아까 16개였잖아. 그러니까 4의 제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경계를 뺐기 때문에 더하기가 없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자.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한 변의 길이가 2이기 때문에 A2를 의미하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격자점의 개수는 총 9개였죠. 그 다음으로 완전 제곱수 4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한 변 길이가 6이 되기 때문에 A6 값이 나오고 그 연산 결과는 6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49라고 쓸 수 있겠네. 다음 완전 제곱수인 x에 9를 한번 넣어보자.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 12짜리 격자점 개수는 13의 제곱인 169가 되겠죠. 다음 x에 16을 넣어보면 a 20이 나오죠. 내가 찾는 게 아니야. x의 완전 제곱수를 넣을 땐 여기서 끝내고 an은 A4가 4의 제곱이었던 것처럼 A는 N제곱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초항부터 15항까지 합이기 때문에 시그마 처리를 이렇게 해주고 일반항 N제곱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N제곱이란 일반항을 따르지 않는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12번째 항 값들은 전체에서 빼줄 거고요. 저 값들을 전체에서 빼줍시다. 그 다음 원래 값을 다시 더해주는 거죠. 이후에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잘 해주시면 답이 나오죠. 전부 계산하면 1283이 나와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730번.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AN은 AN-1에서 점 P가 경로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래. 그렇다면 A1이라고 하는 것은 730번. 이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AN은 AN-1에서 P가 경로를 따라서 요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래. 즉 A1이라는 것은 지금 A0는
원점이거든. A0에서 요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25분의 1만큼 이동을 해서 도착한 곳에 있는 점이다. 이 뜻인 거고, A2는 다시 A1에서 요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25분의 3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근데 경로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요 꼬불꼬불한 요 라인을 타고 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지금 내가 A1을 구했는데 25분의 1이면 여기서 조금 요만큼 가서 A1이 있겠지. 그 다음 거기에다가 다시 25분의 3만큼 가도 역시 요만큼 있을 거야. 요만큼 갈 거야. 그래서 얘네가 그 이동하는 양만큼 쌓여서 옆으로 쭉 이동을 하다가 만약에 뭐 정말 예를 들어보자. 뭐 25분의 1 가고 25분의 뭐 3 가고 25분의 4 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뭔가를 더했는데 그 더해서 나온 값이 뭐 1.1이 됐어. 그러면 이제 요 가로 1을 넘어서 위로 이제 0.1만큼 추가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x값은 1이고 y 좌표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또 쭉 다 더하다가 나온 결과물이 뭐 2.3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1 타고 올라갔고 오른쪽으로 0.3만큼 더 가서 이제 여기에 좌표가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야. 무조건 이동시켰을 때 결과물이 요 축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쌓아가면서 여기 A1, A2, 뭐 A3, A4, A5 이런 식으로 애들이 찍혀 나간다는 그런 건 거지. 그렇게 찍혀 나가고 싶은데 궁금한 게 무엇이냐?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자. a 값이 무엇인가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내가 애들을 요 녹색 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이렇게 이동한 양을 더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다 더했을 때 여기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x좌표와 y좌표가 합했을 때 m, m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애들을 다 더한 것의 합이 1.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합이 1.1이니까 1하고 위로 0.1만큼 가서 요때 좌표는 1,0.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애들의 합이 2.3이라고 한다면 1 가고 0.3 더 갔으니까 요때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0.3, 1 결과적으로 2.3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이 이동한 거리 전체의 합과 동일해야만 하는 건 거야. 그런데 x는 y라고 하는 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선 위에 있는 점은 뭐 m, m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합한 값이 처음부터 요 끝까지의 합과 동일해야 된다고. 그걸 한번 식으로 써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5분의 2k-1을 해. 그러면 그 값이 x, y 좌표를 지금 내가 m, m으로 뒀으니까 이 m과 일치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이게 y는 x라는 선 위에 안착할 수가 있어. 요거를 계산을 합시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값이 2m이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n제곱은 50m이 돼야 되는 거고 n 값은 그 밑에 넘버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여야 하죠. 그럼 얘가 5루트 2m이니까 n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 값이 2 곱하기 누군가의 제곱 형태가 돼야 하는데 문제가 지금
두 번째 점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들어갈 수 있는 건 여기가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제곱 즉 8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던 x좌표는 8이 되는 거죠. 자, 731번 보시면 집합 A의 임의의 두 원소는 합한 게 30일이 아니야. 그러면 합한 게 30일이 되는 원소는 저 밖에 따로 있겠죠.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으면 U 안에는 A1부터 A15까지 수들이 다다다다다다 있을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수들의 합은 30일이 안 될 거니까 만약에 이게 1이라고 한다면 30은 요 A 안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30은 요 밖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A15가 15라고 생각한다면 합해서 31이 되는 숫자인 16은 밖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i와 합해서 31이 되는 숫자가 밖에 있어. 밖에. 그럼 어떻게 이 밖에 있는 원소를 구성할 수 있느냐? 31에서 A1을 빼고 31에서 A2를 빼고 31에서 A3를 빼고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을 하면 밖에 있는 애들의 원소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야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요 전체 집합 U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야. 안에 15개, 밖에 15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A 아이들을 제곱했을 때 값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시그마 i가 1부터 15까지 ai의 제곱에다가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원소들의 제곱을 더한 거지. 밖에 있는 것들의 제곱의 합을 추가해버리면 자, 요거를 제곱을 해가지고 지금 더한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시그마 i가 1부터 30까지 i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혹시 i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자를 다르게 해볼게. k가 1부터 30까지 k의 제곱 이렇게 봐도 괜찮죠. 왜냐면 전체 집합 U 안에는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지금 제곱해가지고 더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i가 1부터 15까지 그냥 ai 제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얘는 i가 1부터 15까지 31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은 얘를 쭉 계산을 하면 두 개의 1부터 15까지 ai 제곱이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얘는 264라고 했지. 요만큼이 264. 그거 대입해주고 ai의 제곱은 31, 61, 31 제곱 플러스 2, 31. 네. 요것을 계산을 해주시면 요렇게 나오게 되고 양쪽에 2 지워주고 찾고 싶은 건 31분의 시그마 제기 때문에 184가 되는 거예요. 자, 732번 185 바로 오른쪽에 오는 게 궁금하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고 한번 규칙을 찾아볼 건데 이 대각선 라인에 홀수의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그 홀수 형태를 이제 2k-1의 제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홀수의 제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위로 일단 한 칸을 올라가고 옆으로
이만큼 움직인 다음에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홀수 제곱을 하고 위로 일단 하나를 올라가고 옆으로 요만큼 간 다음에 내려와. 지금 1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3의 제곱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3칸, 25의 제곱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2k-1의 제곱은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2k-1만큼 가면 되지. 봐봐. 3의 제곱이었으니까 3칸, 5의 제곱이었으니까 5칸이잖아. 1의 제곱이었으니까 1칸이면 당연히 2k-1의 제곱이면 2k-1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185 바로 근처에 있는 홀수 제곱을 생각했더니까 169가 나와. 얘는 13의 제곱이지? 그러면 일단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옆으로 13개를 가는 거야. 71. 그렇게 13개를 가면 끝에 여기다 그냥 13을 더하시면 돼요. 183이 나오고 그 밑에 이제 184, 185가 나오게 되겠지. 나는 185의 오른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9 다음에 나오는 홀수의 완전 제곱이 누구겠어? 15의 제곱인 225지? 그럼 이 개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옆으로 이번에는 15칸을 가는 거지. 15칸을 쭉 가고 나면 15를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2, 4, 1이 나오겠다. 그럼 그 밑에가 42, 43, 44가 돼서 185 오른쪽 숫자가 244가 되는 거야.